자, 이거는 전에 이제 무드 관련해서 전체적인 구도 잡을 때 마지막으로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그냥 쭉 진행을 해버렸는데, 원본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제가 이렇게 작업 과정 순서대로 있으니까 충분히 공유 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공유 드릴 테니까 그때 과정 같은 거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에는 이거 관련해서 전체적인 무드 잡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무드를 잡고 그러면 이거를 그 무드에 맞게끔 어떻게 좀 진행을 해나가면 좋은가에 대한 얘기도 같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주절주절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뭔가 디테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얘기에서는 뭔가 좀 큰 그런 거는 없을 거고, 대신에 좀 그때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챙겨주면 좋겠죠,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좀 하면 좋겠죠 같은 얘기들이 좀 주로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그냥 느긋하게 보시는 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털 같은 것도 이제 좀 수북히 쌓여있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털이 존재하는 부피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올 한 올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이제 털이 크기가 좀 생기고 부피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낮게가 보여야 되는 털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털의 어떤 부피감도 좀 달라지고, 여기는 좀 뽀송뽀송한 털이었다면 여기는 조금 더 이제 두꺼우면서 조금 좀 더 큰 털? 그러니까 솜털보다는 바깥쪽 털 같은 느낌에 가깝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일단 표현하는 거에서 차이를 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점이라고 하면은 좀 같은 털이라고 해서 똑같이 계속 쭉쭉쭉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다채롭다? 조금 더 봤을 때 보기 좋아진다? 다양해진다? 그런 효과가 있겠죠. 부분적으로 같은 소재더라도 소재마다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의 차이를 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럴싸한 표현 같은 것들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겠죠. 똑같은 털이라고 하더라도 털마다의 그런 게 좀 다르니까 그런 차이라도 좀 줘보면 좀 많이 단순해지는 거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세부적인 것들까지는 우리가 뭐 컨셉적인 부분, 컨셉에는 포함되지만 이제 디자인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디테일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도끼 같은 경우가 좀 너무 세핀 같아서 좀 적당히 이제 좀 뽀갤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새 거여야 멋있는 게 있고 헌거질수록 좀 멋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술도 예를 들면 맥주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그런 생맥이 맛있고, 뭐 위스키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제조 방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오래돼야 더 맛있고 더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분류가 좀 다른 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와일드하고 뭔가 좀 거칠고 그런 게 얘네들의 멋이라면, 얘네는 더 거칠고 더 와일드하고 더 투박하고 더 둔탁해야 최종 멋있는 이미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에서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다채롭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그 모든 부분에 디테일을 주기 위해서 다 때려 부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부서져야 멋있는 애들이 있다면 부서뜨려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빠개져야 멋있는 애들은 빠개져야 멋있겠죠. 기왕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를 좀 가져가시면 좋아요. 뭔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느낌에 결국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표현해주면 좋죠. 거친 애들은 확실하게 거칠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거칠어야 되는 애들이 있겠죠, 분명히. 이런 표면도 사실은 좀 더 거칠게 해도 될 것 같고, 이런데 이제 막 홈파고 해도 되겠죠, 거칠게.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과감하게 할 거면 하나 그냥 부숴 놓으면 되거든요. 모서리 되는 이런 면 있죠, 그런 면 같은 거 부숴서 면 내고, 부서진 면, 단면들 표현해주고, 거칠게 우뚝 파여 있는 것들, 날도 좀 거칠게, 예리한 칼보다는 둔탁한 이런 표현들에서도 예리한 칼보다는 조금 더 둔탁하게 표현되는 게 잘 어울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이런 문양도 사실 그냥 빠개 놓으면 더 좋긴 한데, 너무 애초에 문양 자체가 복잡하니까 굳이 요거는 빠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리나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런 모서리 부분에 거칠게 해놨으면 여기 이제 밝게 이제 칠이 좀 벗겨지기도 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면 갈리거나 모서리 같은 게, 그런 것들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들,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조금씩 스크래치를 주고 있는데, 스크래치를 안 주면 너무 좀 예리한 느낌이 나니까 내가 날려고 했던 느낌이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날 같은 것도 조금 하나씩 좀 이가 나가게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이가 나가는 형태 같은 것들 좀 더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고. 일단 전체적으로 거친 느낌을 모두 짤짤하게도 나가고, 그렇죠? 별거 아닌 부분이지만 이렇게 그냥 큰 부분 파놓고 홈 생긴 것처럼 털들도 바깥으로 갈수록 형태를 좀 유지해야겠죠. 안쪽은 솜털이라 상관없지만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점점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더 효과적이겠죠, 기왕이면. 안쪽은 사실 솜털이라 상관없습니다. 솜털로 애초에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은 요 질감이 중요한 거잖아요. 질감과 형태, 좀 덮어주고, 여기 안에서도 조금 이제 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시로라기처럼. 그런 애들 한두 개 정도만 찝어줘도 이제 그런 게 이제 디테일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사실 밑에 부분에는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밑에 부분은 신경 쓸 게 없고, 윗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은데, 말 그대로 디테일이 윗부분에 거의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하고, 애초에 밑에 부분은 그렇게 막 할 그림도 아니라서, 무드상. 이런 옆에 라인만 하나 넣어줘도 훨씬 좀 입체적으로 바뀌죠. 두께감만 주는 거죠. 두께감의 차이를 확실히 주는 거예요.
윗부분에서의 털은 솜털이라 두께감을 찾기가 힘들겠지만 밑에 있는 털은 다르다 이거죠. 그런 차이를 주기만 해도 털 표현이 여기만 보셔도 조금 더, 그쵸, 뭉태기로 돼 있던 게 조금 더 확실해지죠. 이런 차이를 가져가면 좋다는 거고, 그런 차이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어두운 쪽이지만 바깥쪽에 있는 털이랑 안쪽에 있는 털은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안쪽이라고 해서 꺼멓게 날릴 필요는 없고, 안쪽에서도 빛을, 털이란 것 자체가 어떤 손뭉태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털 특유의 비침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빛이 비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오히려 좀 눌러줘서, 털 부분을 좀 눌러줘서 여기랑 차이를 주는 방법도 있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를 빼주고 여기를 눌러주는 것도 정리가 되겠죠. 반대로도 가능하겠죠. 여기를 빼주고 여기를 눌러주는 식의 경우도 가능은 하겠죠. 둘 다 같이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하면 좋아요. 또 살짝 그림자만 넣어주기만 해도 좀 입체적으로 바뀌는 부분들. 그냥 작은 부분이 그림의 큰 부분을 좀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디테일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찍어주기만 하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런 쪽은 이제 대비가 되겠죠.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쪽, 이런 부분을 작게 보았을 때. 그러면 여기는 다시 좀 큰 털로 바꿔서 이게 두께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너무 정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또렷하게 보여야 되는 부분은 또 아니죠. 그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림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무드를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무드를 깨지 않는 선에서 자, 어느 부분이 좀 주로 보여야 되는가 같은 것들이 무드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처음에 우리가 작업 설정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이런 데는 이제 솜털이랑 여기랑 분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아예 그림자로 분리를 해줘 버리는 거죠. 아예 좀 높이 떠 있다, 얘랑은 좀 아예 다른 쪽이다, 높이가 좀 다른 위치에 있다, 너와 나의 눈높이는 다르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도 털 이렇게 꼬일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러면 이렇게 살짝 꼬일 수도 있겠죠. 별거 아닌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재밌게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퀄리티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퀄리티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잖아요. 사실 사람마다의 기준도 다르고, 사실 완성이라는 거는 본인 기준에 난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다의 기준이 되면 끝나는 거긴 해요. 그런 것들을 나는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할 게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만약에 찾아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그죠? 털 하나하나가 좀 잘 보이게 되겠죠, 이제. 배경은 예정에 없던 거를 좀 확장했으니까 먼저 그리자면,
이런 것도 사실은 원래 이펙트로 했었던 건데 합쳐졌기 때문에, 합쳐졌다기보다 제가 귀찮아서 그냥 합친 거긴 한데, 사실 이제 합쳤으니까 같이 좀 혼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 레이어가 합쳐졌어, 나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웃풋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하기 위한, 뭐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지, 뭐 레이어가 합쳐졌다,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 굳이 거기서 막 우와 이럴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쭉 달려 나가시면 돼요. 굳이 멈출 필요도 없고. 저도 그냥 레이어 없이 그냥 하죠. 이게 나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뭐 있으면 그냥 있는 듯이 없는 듯이 하면 되겠죠. 그냥 겁먹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꾸,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해봐야 뭐가 좀 될 테니까 굳이 뭐 안 할 필요는 또 없죠. 좀 넓은 털도 빼주고, 여기도 부피가 있으니까 넓은 털도 빼주고, 넓은 털. 배경 그려놓은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이런 거 뭐 또 그리면 되지, 뭐 이게 인생이 엄청난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메인으로 가져가서 막 보여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아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거는 물로 그림자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죠. 물체 간의 부피감을 찾아주는 거에 가장 효율적인 거는 그림자로 찾아주면 그게 진짜 효율적이고 빨라요. 입체감과 부피감 찾아주는 것들. 양감이란 표현도 많이 쓰죠. 양감이란 표현 많이 쓰는데 결국에 물체 간의 어떤 입체감이라는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똑같이 뭐 돌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놓으면 되겠죠. 풀어놓고 그냥 쭉쭉 하면 돼요. 그냥 사실 이런 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안 해보면 어렵지. 사실 이게 먹었을 때 맛인지 안 맛인지 먹어봐야 알 거 아니야, 그 맛이. 그죠? 저는 사실 웬만한 음식을 다 잘 먹긴 한데 못 먹는 음식이 몇 개 있긴 해요. 제가 음식을 가리는 것도 없긴 한데 저는 홍어 이런 거를 잘 못 먹는데, 갑자기 이게 왜 홍어 얘기를 하냐, 중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먹여가지고 먹었는데 또 어른들 드실 때는 보통 안 먹죠. 약한 거는 하드코어하게 먹죠. 그때 이제 하드코어하게 먹어보니까 나는 못 먹는구나. 그래도 먹어봤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려보는 것도, 이걸 그려봤어야 이게 못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못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랑 못해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야,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거랑, 야 내가 못해 이건 다르거든요. 이게 본인의 역량을 아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필요한 미덕 중에 하나다. 그렇잖아. 뭐 일을 수주를 받는 상황이 왔을 때 이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나? 없나? 그럼 주는 사람도 답답하고 받는 사람도 답답한 거야. 그죠? 최소한 어떤 뭐 완벽한 그런 건 아니더라도 본인의 역량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있으면 좋아요.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나중에 워크의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직업 역량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예를 들면 이거 혹시 그리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라고 했을 때 월추 한 일주일 정도요? 아니면 월추 한 달 정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가 나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생겨야겠죠. 결국에는 그러려면 해봐야 안다는 거지,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잔소리 같겠지만 뭔가 있으면 해보시는 걸 꼭. 그러니까 워크의식이라는 건 결국에 그냥 내가 이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역량 평가를 내가 스스로 얼마나 내릴 수 있느냐,